이혼하는 부부. 문제는 화해의 방법. 절망에 빠진 부부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위기의 부부, 화해의 기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요, 부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유형별로 살펴볼 텐데요. 예. 부부 사이에도 사실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돈 문제입니다. 이거 참 예민하죠. 그렇죠. 오늘 그 돈 문제로 갈등을 예. 겪고 있는 부부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혼 20년이 된 50대 부부인데요. 이 부부의 경우에는 돈 문제만 나오면 폭언과 폭행에 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무능력한 남편 때문에 인생을 망쳐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남편은 억척스럽기만 한 아내가 이제는 무섭기까지 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만나봤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필수 조건은 돈. 하지만 돈 때문에 위기에 빠진 부부들. 살림을 정말 해보긴 해야 된다. 쿠팡 당신들을 사보기도 해야 된다. 나도 갖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내 나이에. 무능한 남편이 인생을 망쳐놨다는 아내와 이혼을 1000번도 더 했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났으면 또 하고 또 만났으면 또 하고 그랬을 거다. 진절머리 난다 할까. 억척스러운 아내의 독한 잔소리에 질러버렸다는 남편. 받아주기를 하나 주기를. 내가 뭐를 그렇게 나 이거 정말 죽으려고 환장했네. 경제적인 문제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부부. 과연 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남편의 무능함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호소하는 아내의 재고. 아내를 만난 곳은 어두운 골목길에 있는 반지하 월세방이었는데요. 마침 퇴근한 아내는 저녁 식사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녁은 늘 이렇게 혼자 먹는다는데요. 남편이 식사 안 하시나 봐요. 오늘 했었죠. 요즘에는 먹거나 말거나 있던 사람인데 밥 떼어주고 그렇죠. 벌써 몇 년째 남편 저녁 챙기는 일을 포기한 아내. 무능한 남편이 자신의 삶을 망쳐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최저 생활이지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결혼해서 장만한 살림 아무것도 없고요. 이거 얼마 전에 내가 홧김에 저 김치냉장고 들여놨고 살림 장만한 게 없어요. 다 결혼할 때 그래도 다 오래된 네. 세간인데. 밤 12시가 넘어서야 퇴근한 남편. 어제 부부 사이엔 침묵과 냉기만이 감도는데요. 아내의 이런 냉대가 익숙한 듯 씻고 잠잘 준비를 하는 남편. 불안한 침묵을 깬 건 사소한 일로 시작된 말다툼이었습니다. 아니 학생할 때 얘기해야 되는데 불좀 끓이는데 그걸 그렇게 못해? 아니 그거 애끼는 거라고. 내가 몇 분 안 끊는데. 몇 번이든 지는 뭐 아낄 거 좀 아껴봤어. 화장실 불을 안 끈 사소한 일 하나가 싸움으로 번진 부부.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걸어다 줘도 못할 판에 너도 자꾸 저도 자꾸 그런 거 같으면 자기들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살면서. 마음에 안 차면 다 좀 밉게 보이고 그렇죠. 근데 전 돈이랑 펑펑 벌면서 그러면 돈 버느라고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데 말도 안 해. 집에 나가니 처자식들은 여기다 몰아넣고 자기는 맨날 바깥으로 돌고. 그거 정말 정말 뭐 그냥 틀린 말해서 한마디라도 정말 환장했구나. 말로 시작된 싸움은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졌는데요. 지겨워 죽겠어 하기 힘들다. 진짜 이렇게 다 있어 이거. 어. 아이 나! 이거 정말 죽으려고 환장했네. 그래 나 죽으려고 한장했다. 위태로워 보이는 부부.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걸까? 이 부부의 갈등은 15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으면서부터 시작됐다는데요. 내 빚이 한 3천 가까이 됐었어. 그런 기초닦고를 다 제가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끝나고 나면 뭐 먼저 너 잘했다, 수고했다든지 이런 말이 없고. 3천만 원이나 되는 빚 때문에 집에 차압까지 들어왔을 정도로 절박했던 그때 아내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면서 10년 동안 그 빚을 갚았지만 잇따라 사업 실패한 남편은 택시와 경비 등의 일을 하면서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월급조차 제때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아내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힘 좀 실어주라. 네가 나를 좀 칭찬도 좀 해주고 좀 이래 그러면은 나는 물불로 안 가리잖아. 말을 잘
서로에 대한 원망만 남은 이 부부가 그나마 함께 사는 이유는 반듯하게 자라준 20살 아들과 고2 딸 때문이라는데요. 특히 아들은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수재였고 부부는 이런 아들을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저희 집 있던 거 팔았고요. 집이 줄여왔고요. 있는 대로 다 해서 보낸 거예요. 걔는 희망이니까요. 아들을 유학 보낸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빠랑 떼어놓고 싶었어요. 아빠 닮은가 봐. 무능력한 거. 집안에 대한 책임감 없는 거. 가족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하면서도 아들 유학을 포기할 수 없던 아내. 아이들 말고는 어떤 희망도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랑 만나서 어디 가본 경험도 없고요. 남편이랑 살면서 추억이 없어요. 정말 20년을 살았어도. 와이프가 뭐라 그래서 집에 그래 너 잘했다고 한 번이라도 칭찬해줬던 게 뭐였는지. 잠깐 먹고 살았어. 아내는 남편에게 실망할수록 아이들에게 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방학이 돼서 곧 한국으로 돌아오는 아들과의 통화로 오랜만에 그래 웃어봅니다. 공중전화를 해야 될 거야 거기 가면은. 그래 9시 반에 맞춰서 갈게.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준비해놔? 김치찌개? 그래 알았어 해놓을게. 여기는 아들을 만날 기대에 기쁨도 잠시 걱정이 밀려오는데요. 아들의 비행기 표 값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남편과 의논해 보려고 하는 아내. 오래가는 거고 비행값 잠깐 어떻게 원래는 얼마나 보내줘야 되는데. 150원 있어야지. 돈 얘기가 나오자 말이 없어지는 남편. 어디 가서 당근 10만 원을 못 배우면서. 현재로서는 알잖아. 뭐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몸으로 떼어서 보는 길밖에 뭐가 있어. 그러길래 좀 젊었을 때 좀 열심히 살지. 그때는 그때고 또 뭐 지금 와서 무슨 젊을 때니. 대책 없는 남편 때문에 오늘도 돈을 구하는 일은 아내의 몫이 됐는데요. 그 사이 골치 아픈 돈 문제를 피해 슬그머니 사라진 남편. 남편이 사라진 곳은 동네 기원이었습니다. 벌써 3시간 넘게 바둑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매번 이런 식으로 나몰라라 하는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지는 아내. 늦은 밤 온 동네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서 남편을 찾아냅니다. 안 오기로 했잖아. 이게 술 한잔 먹다 보니까 살 거야. 내가 지금 한잔하면서 정말 한두 번 나한테 동네가 창피하고 진짜. 알았어 내가. 맨날 그날이 처음이지. 다들 남편은 직접 기원까지 찾아온 그 악스러운 아내가 창피하기만 합니다. 이거 뭐야? 정말 나를 뭐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요즘 뭐 남 눈 속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남 눈 속이는 거 아니면 내 눈 속이는 거는 맨날 거기 틀어박혀 살아. 그 쓰레기 아니 같은 요즘 내 것들. 투명이라니 뭐가 수래? 거기서 사람들은 대학 교수도 있고 누가 대학교였어요? 대학교에서 얼마 그래, 죽었다거나 어느 대학 국회의원이 거기 틀어박혔어요? 지금 이 시간에. 건설에서 사장도 있어. 왜 이래? 거기 가서 너 아유 무슨 사기꾼들만 뭐야. 너도 사장이고 나도 사장이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은 없대 거기? 아내와의 말싸움이 계속되자 또다시 자리를 피해서 나가는 남편. 거리로 나온 남편이 향한 곳은 남편의 자동차입니다. 오늘처럼 아내와 심하게 다툰 날이면 차에서 잠을 청한다는 남편. 괴로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를 싸우고 나왔으면 당분간은 차라리 안 보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몸을 일으켜 출근하는 남편. 남편이라고 해서 경제 문제를 나몰라라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오만 작동까지 똥통까지 다 퍼내고 그걸 다 뒤집어 붓고 실어 그냥 묻어줄까지 다 하는데 난 별거 다 해 진짜 밖에 나가면.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데요. 일이 고되다 보니 술로 위로받는다는 남편은 오늘도 술로 마음을 달랩니다. 이날도 술을 먹고 새벽이 돼서야 집으로 향한 남편. 아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정말로 정신적 피해를 세상에 지금 우리 같은 형편에 그 술 그렇게 먹구나? 술 먹어가지고 사고친 게 벌써 얼마야? 그래도
돈이면 우리 네 식구가 뭘 얼마를 하고 사는데 그 돈. 몇 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이 넘는 범칙금을 물었던 남편. 뻔뻔스럽 필요하다. 130만 원이나 보상금 130만 원이 우리 집에 몇 달을 살아? 1달을 150이지. 야 이거. 남편의 이런 항변에 어이없는 아내. 이럴 때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100 몇십만 원을 갖다 벌금을 내고 오는데 서초동에다가 그 돈을 밤에 가서 내가 내고 오는데 진짜 집에를 못 오겠더라고요. 그것도 남편이 해결한 것도 아니고 제가 했거든요. 이 돈이면 애들이 뭘 하는데. 무능력한 남편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는 아내는 마음속 쌓인 울분을 남편에게 토해내는데요. 이 부부 결국엔 이혼 얘기까지 꺼내고 맙니다. 이건 뭐 억수로 잘나는 모양인데, 응? 몰랐으니까 너 같은 말 만나서 이러고 살지. 그럼 먼저 빨리 가, 응? 이런 빨리 가라니까. 그래, 빨리 가. 내일 도장 딱 찍어줄 테니까 가 갖고 와. 나름대로 사람 대접해 주게 고마운 줄 알아. 누가 너 사람 대접을 하냐? 정말 죽이지도 못하고 이걸 그냥 예, 참 막말이 계속 오가는데 어디다 손을 대? 밖에 나가서는 잭소리도 못하는 게 집안에서 예쁜 놈만 가지고서 이성을 나와서 하고. 격해지는 부부싸움. 결국 제작진이 나서서 말리고 난 후에야 진정이 됐습니다. 괜찮네. 내가 왜 맞고 살아 이러고 산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경제 문제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진 부부는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 방송된 부부 사례를 보면 대부분 위기 상황엔 경제적 갈등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이후 가족과의 갈등을 겪게 되는 남편. 내 돈을 기게? 당연히 돈 버는 기계지. 지금 가정이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 지가 돈을 얼마큼 벌어놓고서 이 집을 샀어. 저런 식으로 사니까 한 달에 생활비 50만 원도 못 주고 밥을 못 먹게 만드는 거 아니야. 아시다. 가족들 역시 이런 남편을 곱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데요. 알아서 주무세요. 아주 그냥 삐지다. 적은 생활비마저 벌어오기 힘든 남편 때문에 아내가 모든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부의 경우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쉬었으면 또 나가야지. 그게 한 달 좋고 두 달 좋고 매번 1년에 몇 번씩 그러잖아. 어? 내가 일을 하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진짜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질까. 경제 문제로 인한 갈등은 알코올 중독, 외도,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부부간의 경제 문제에도 원칙이 중요하다고 부터 강조합니다. 결혼시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비 지출은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잘 쓸 것인가 하는 원칙들을 다 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가계부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정말로 알콩달콩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오히려 소득 높은 분들 별로 없습니다. 무능한 남편을 원망하는 아내와 억척스러운 아내가 지긋지긋한 남편. 경제 문제로 멀어진 이들 부부를 위한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상담소를 찾았는데요. 전문가를 만난 부부, 서로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형편으로서는 이건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아무리 적게 든다고 해도 정말로 추진돼서 나갈 줄은 몰랐죠. 매사 결정은 혼자서 다 하죠. 처음에 정말 남편을 다 믿었어요. 남편이 언젠가부터 다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네가 안 믿어줬다. 네가 이해 안 해줬다. 너 때문이라. 인정해가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멀어질 대로 멀어진 부부. 이런 부부의 갈등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는데요. 원인은 바로 아내의 아버지였습니다. 제 친정아버지가 좀 완벽주의자예요. 아버지는 평생을 아버지한테 그냥 다 하셨어요. 딴 집에서는 자신들 장래를 위해서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거 없느라고 자식들 하고 싶은 거 시켜줬는데 저희는 안 그래요. 사랑해요. 완벽주의자인 아버지를 미워했으면서도 한편으론 남편에게서 그런 모습을 기대했던 아내. 나도 모르게 남편에게 많은 걸 요구하게 됐죠. 왜 아버지가 준 게 없으니까 남편만이라도 내게 좀 주길 바랬죠. 그래서 하지만 남편은 남편일 뿐이었죠. 아내의 상처를 알게 된 남편은 그 마음을 보다듬어 줍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으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남편.
아내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건네보려 하지만 주책 없이 눈물만 흐르는데요. 이런 남편의 모습에 아내가 두 팔을 벌려 마음으로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아내분에게 있어서는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무게로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남편과 주고받음이 공평해졌더라면 타협점을 찾아서 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친밀감을 서로 못 나누니까 경제적인 대화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돈 문제를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공평하게 책임을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틀 후면 20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는 부부. 20년 되는 그날 물을 털고 1박 2일 정도로 좋은 계획인데요? 그런 생각이 좀 남편이랑 같이 앉아서 의논할 수 있다는 그 계기가 터졌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서로에 대한 탄탄한 믿음과 대화를 통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위기를 거뜬히 이겨내는 두 분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의 그 사연 때문에 눈시울이 이렇게 풀리고 있는데 탁 안아주는 아내 모습. 감동이죠. 감동이에요. 그건- 확 밀려오는데요, 감동이. 근데 이번 기회 아니어서 큰일 날 뻔하셨다면서 저분들. 네, 그러니까 이틀 후 19일이 결혼 기념일 20주년 기념일이었다고 해요. 이날 남편은 아내를 두고 집을 떠날 생각이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방송을 통해서 두 분의 마음을 확인하고 위기를 넘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19일에 가족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 약속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하시고 가셔야 되겠죠. 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요. 또 내년부터 호주제도 폐지되지만 여전히 그 돈을 못 버는 남편은 가장 역할을 못하고 남자친구까지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 아내분 경우에는 남편이 꼭 돈을 못 벌어 온다기보다도 자신이 노력한 걸 인정받지 못하는 것, 고맙다 말 한마디 안 해도 마음에 맺혔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왜 아내가 그런 거 요구하는지 아셨으니까 이제 손잡고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외국에서 돌아온 아드님이 달라진 부모 모습 보시면 너무너무 기쁘겠어요. 그러겠습니다. 예. 김치찌개 외에 선물 하나가 더 있는 셈이거든요.